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애플도 깼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애플 하면 떠오르는 업체가 바로 TSMC입니다. 애플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업체, 그리고 TSMC를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업체가 바로 애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깊이 이해하는 관계인데요. 이 비즈니스에서 경쟁 관계 있지 않고 칩을 설계하고 그 칩을 만들어주는 관계로서 신뢰가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신뢰라는 것도 가장 돈이 되는 마진이 큰 최선단 노드를 중심에 놓고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플이 TSMC를 떠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 차세대 칩인 그 M7 칩 일부 물량을 TSMC가 아닌 인텔 파운드리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애플 전문가로 통하는 거밍치발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이 거밍치는 애플이 2027년쯤부터 가장 하위급 롤 앤드 칩이죠. 이 M 시리즈 프로세서를 인텔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노드는 18 옹스트롱 1.8나노입니다. TSMC는 인텔의 1.8나노가 TSMC로 치면 3나노 파생 노드인 N3P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웨이 제자 CEO가 인텔을 디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텔 1.8나노는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 그리고 삼성의 2나노 수준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애플이 자신의 최선단 칩 가운데 엔트리 모델을 인텔 최선단 노드에서 테스트해 보면서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성 파운드리에 주는 구조적 함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애플로서는 만시지탄인데요. 굳이 트럼프가 아니어도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TSMC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좀 흐트러뜨릴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애플이 이번 거밍치 발언이 맞다면 애플의 전략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인텔의 1.8나노 18옹스트롱이 불안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변수입니다. 2027년, 내후년이죠. 내후년쯤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하지만 1.8나노, 인텔 1.8나노의 초기 공정 안정성이나 수율 확보, 양상 규모 등의 현실적인 장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소식을 주목하는 이유는 만약 이런 계약이 현실화될 경우에 애플과 인텔 일변도였던 애플 실리콘 공급망에 새로운 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텔이 애플 칩을 제조하게 된다면 TSMC와 대만 중심의 칩 공급망 의존이 줄어들 수 있고 미국 중심 생산 확대 흐름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할 칩의 사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위 버전일 것으로 보입니다. M3 칩 중에 기본인 그 바닐라 M3일 가능성은 낮고 프로나 맥스 버전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하위급인 M3 엔트리 모델에 한정해서 인텔이 애플 칩을 제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인텔과 애플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파운드리가 아닌 단순 패키징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인텔의 웨이퍼 생산 능력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작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런 애플의 파운드리 소싱 다원화가 삼성에게도 구조적 기회를 준다는 점 때문인데요. 현재 그 애플의 그 애플 실리콘 M1부터 M4까지는 100% TSMC에 의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이나 인텔이나 애플의 칩 생산 경쟁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애플이 인텔의 일부 물량을 열어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삼성이 애플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도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 애플이 인텔을 우선 검토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애플이 TSMC와 인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애플의 전략적 카드로 삼성도 제3의 옵션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TSMC 단독 공급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첫 증거라는 점에서 이번 이슈를 삼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인텔에 맡기려는 칩이 로엔드 M3 칩이라는 점을 잘 봐야 하는데요. 고정밀 고성능 칩이 아닌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칩입니다. 이 칩부터 멀티 바운드리 전략, 파운드리 전략을 실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현재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1세대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죠. 2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고객으로 양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 칩을 이미 수주했죠. 애플이 인텔에 로엔드 칩을 맡기는 순간 삼성도 우리도 그 M3
엔트리 모델 칩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게이트-올-어라운드는 인텔보다 훨씬 앞서서 양산 중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어필이 더 충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삼성의 전략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미국 내 그 파운드리 다변화를 강하게 밀고 있고 애플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TSMC 단독 의존을 줄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애플이 인텔로 물량을 일부 넘기더라도 미국 정부가 삼성에게도 주문을 더 밀어줄 여지가 크다는 의미도 여기엔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HBM, TSMC, 칩온, 웨폰, 서브스트레이트 독주 시대가 완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이 애플이 ARM PC 칩, 그 M 시리즈 칩을 다원하면 AI 칩 고객들도 TSMC 독점 위험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GPU를 비롯해서 AI 칩은 전량 TSMC 4나노, 3나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HBM과 칩온, 웨폰, 서브스트레이트 이 패키징 조합으로 AI 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마저 TSMC 탈독점 실험을 시작하게 되면 엔비디아, AMD, 구글 같은 고객들도 패키징 파운드리 분리를 삼성에서 시험하려는 압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의 지분도 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인텔의 패키징부터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 당장 인텔의 웨이퍼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삼성에게 파운드리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이 이슈와도 조합해서 이 이슈와도 맞물려서 삼성 파운드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최근 강화 중인 엑스큐브 패키징이나 다니엘 파운드리 패키징 통합 서비스 이런 요소들도 TSMC 의존 분산 바람 속에서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삼성에게는 애플이란 고객 유입 자체보다 더 큰 메시지가 적지 않다는 뜻인데요. 애플이 당장 삼성에게 물량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인텔 루머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만큼 적지 않습니다. 애플조차 이제 애플이라는 것은 TSMC의 성골이죠. 고객 중에도 최성골입니다. 이런 애플조차 이제 TSMC 단독 시스템을 깨기 시작했다. 이걸 기다려 또 왔던 게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지난 10년간 TSMC의 절대적 독점 고객 리스트 때문에 애플, AMD, 엔비디아 칩을 거의 따내지 못했는데요. 퀄컴 AP 일부 그리고 엔비디아의 암페어 GPU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독점 체제가 깨지면 파운드리 시장은 다시 삼성, TSMC, 인텔 3파전으로 재정렬될 여지도 있습니다. 삼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환경이 드디어 오는 것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경쟁 압력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인텔이 생각보다 애플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실제 양산에서도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된다면 인텔 파운드리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파운드리 시장이 2강 삼성과 TSMC 도전자 인텔 구도에서 3강 체제로 더 빨리 재편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이슈는 TSMC 독점 시대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텔이 애플의 로엔드 M3 칩을 일부라도 가져가게 되면 삼성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결국 삼성에 가장 필요한 건 공정 신뢰도와 패키징 경쟁력을 더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TSMC 2나노는 비용이 매우 비싸고 인텔의 18옹스트롱도 초기 수율 리스크가 큽니다. 삼성의 게이트-올-어라운드는 TSMC보다 한 차례 빠르게 성숙한 상태죠. 삼성 테일러 공장도 내년부터 2나노를 양산하게 됩니다. 미국 내 삼성 팹에서 미국 대형 팹리스 칩의 제작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